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체 운동화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키네매틱스 오브 리지 바디즈, 키네매틱스, 그다음에 리지 바디, 의미. 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겠죠? 자, 우리가 뭐 강체라는 건데 동력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병질 운동과 회전 운동을 동시에 하는 일반적인 물체. 그리고 네, 그 강체에서 이제 어떤 회전 운동을 배제하면 우리가 그걸 질점의 운동이라고 이장에서 정의를 한 거죠.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직선 병질 운동, 그다음에 곡선 병질 운동. 그러니까 곡선 병질 운동이면 곡선을 따라가는 거죠. 곡선을 따라가는데, 병질 운동이라면, 뭐,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박스에 어떤, 우리가 박스의 속도로 생각하면, 이 박스가 여기 중심점이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할 때 이렇게 어떤 속도 벡터를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내 같은 요 속도 또는 뭐 요 속도 전부 똑같은 부위를 갖는 거죠. 이게 A점이라고 B점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체 내부의 모든 점이 동일한 속도, 동일한 가속도. 위치는 동일한 위치는 아니지. 왜냐면 위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모든 점에서 동일할 때 우리가 그 물체 운동을 이제 병진 운동이 되는 거죠. 이게 직선을 따라가든 곡선을 따라가든. 네. 그러니까 그 물체의 내부에 모든 점들이 동일한 방향의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를 가질 때 그게 병질 운동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어차피 모든 점이 속도와 가속도 벡터가 동일하니까 한 점만 잡아도 되잖아요. 그게 7점이죠. 그러니까 한 점을 잡겠다는 거예요. 병질 운동할 때는 그 물체의 한 점만을 따라가겠다. 이 장에서의 질점 운동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체의 운동을 이해할 때 먼저 회전 운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교과서 순서에 보면 먼저 고정축 회전 운동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정축 있죠. 그래서 고정축 회전 운동에서 여기 이제 고정축이 이제 1.59 요 단자값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제 실제 P라고 가면 요런 이제 어떤 R이라는 그 단수를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회전하고 있으면 근데 이 고정축에 대한 그 각속도가 오메가라고 할 때, 위치 벡터가 R이라고 할 때, 요 P점의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이다. 이게 결론이라고 얘기를 했죠. 요걸 이해해야 되는 거지. 네, 고정축 운동할 때 고정축에 대한 고정축에 대한 이미 한 점의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이다. 음. 음. 그리고 이제 이 고정축이 존재하지 않는, 뭐, 동전이 이제 굴러가는 문제인데, 이런 경우를 이제 일반 평면 운동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병진 운동과 이제 회전 운동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음, 네. 중심점을 보면, 중심점은 직선을 따라가고 있지만, 이 원주상의 모든 점들은 이제 다 다른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또는 디스크 또는 뭐 동전 이제 보통 얇은 걸 디스크라고 하고 이제 이거 두꺼운 걸로 실린더라고 하거든. 그래서 통칭해서 휠이라고 하는데 휠의 이 롤링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체 운동을 이해할 때 이 휠에 대한 그 휠 운동에 대한 이해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교과서 예제에도 뭐 뭔가 휠이 굴러가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휠이 평면을 굴러가든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든 뭐 수직면을 따라 내려오든 이 휠이 굴러가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의 노트에도 굉장히 강조를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개념을 잘 잡기 바랍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질량간섭 모멘트는 그 강체 카이네틱스, 그러니까 5장에서 강체의 카이네틱스라고 하면 힘과 가속도의 관계죠. 그럼 모멘트와 각가속도의 관계. 그때 이제 질량간섭 모멘트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결국 진짜 질량간섭 모멘트는 그 질량 분포에 따른 부피 효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질량 분포.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재력학이나 정력학이나 각 과목에서 이 관성 모멘트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관성 모멘트가 과연 뭐냐?
뭐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관성 모멘트가 뭐냐? 이걸 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전공했다고 하면 이 관성 모멘트는 좀 제대로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저기 전기공학 전공한 학생들에서 뭐가 다르겠어요.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이게 이제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전공한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차별성이랄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치 운동은 어쨌든 이 병질 운동과 이 회전 운동이 조합이다. 그리고 이제 고정점 회전 운동은 이게 3차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스킵합니다. 진도를 이제 빼요. 이렇게 이제 3장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지금 오디오 괜찮나요? 오디오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내가 가끔 이제 정말 소리가 잘 들어가나 의심스러운 거예요. 마이크가 가끔 이상할 때도 있어요. 이게. 가끔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3회절에서 병진운동의 트랜스레이션, 또 트랜스레이셔널 모션, 방금 얘기했죠.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AB가 어떤 강체, 임의의 강체 2점이라고 할 때 임의의 강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A점의 속도 벡터, B점의 속도 벡터가 동일하다. 그럼 이건 병진운동이죠. 어떤 여기는 이제 5점이라는 건 좌표계의 원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바꿔 말하면 이제 만약에 회전 운동을 한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강체의 모든 점의 속도는 다 다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병진 운동을 하면은 모든 점의 속도가 다 동일해. 모든 점에. 근데 회전 운동을 하면 그 강체의 모든 점의 가속도는 다 달라. 이걸 머릿속에 좀 딱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 예. 뭔가 여기 보세요. 뭔가 휠이 굴러가잖아요. 휠이 굴러갈 때 이제 동력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속도가 이게 이제 어떤 속도로 이제 굴러가고 있다. 그럼 보통 이래 어떤 중심의 속도를 이 굴러가는 휠의 속도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동력학을 배운 사람은 거기서 좀 나가야지. 동력학을 배운 사람은 여러분들 이제 휠의 운동을 이해하면 이게 접촉점의 속도는 항상 0이야. 이게 잘 와닿지가 않거든. 접촉점의 속도가 0이라는 의미가 뭘까? 분명히 이 휠은 굴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속도가 0일 수 있지? 이게 이제 혼선이 올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탑 포인트의 속도는 결국은 이 2배가 되는데, 그리고 어떤 임의점의 속도는 여기 수직 방향이다. 이 점의 속도는 수직 방향이다. 이렇게 모든 점의 속도가 다 다른 거죠. 이게 이제 휠이 막 굴러가는데 회전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회전 운동을 하면서 지금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진과 회전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휠의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면 휠이 굴러갈 때 저 원주상의 점들이 어떤 속도 벡터를 가질 것인가가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뭔가 굴러가는 문제죠. 이 굴러가는 문제가 이 강체 운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뒤에서 또 계속 강조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3회제는 병진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병진 운동은 임의의 2점, 그러니까 임의의 2점이에요. 강체에서 아무런 2점이라고 잡아줘요. 아무런 2점. 어떤 2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 박스가 이제 진자 운동하는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에 여기 이제 서포트 2점, B, 2점 이렇게 표시했는데, 어떤 2점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2점을 잡아도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이제 강체 키네매틱스의 결론이라는 얘기인데, 회전 운동을 하는 강체는 항상 그 강체의 임의의 2점, 여기 이제 AB가 어떤 점이 좋아, 어떤 점이 좋은데, 아무도 무조건 2점을 잡아, 이렇게. 2점 AB를 잡았다. 그러면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는 이런 관계, 가속도는 이런 관계. 오메가 알파는 뭐냐? 오메가 알파는 그 강체의 각속도와 각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금 병준 운동을 하니까 이제 저기 박스의 병준 운동을 얘기하는데 이 박스 같은 경우는 이 오메가 알파가 이제 0인 경우다. 왜? 오메가 알파라는 건 뭐예요? 결국 물체의 그 자세의 변화. 자세가 변한다는 게 이렇게 이게 이제 박스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진자 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가 변하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세가 변한다는 게 뭔가 각도 세타의 변화가 없는 거죠. 각속도라는 것은 그 자세 변화하는 그 각도의 그 타임 레이트 오브 체인지, 그러니까 시간 변화율이 각속도고, 그 각속도의 또 시간 변화율이 각가속도죠. 그게 이제 각속도와 각가속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쨌든 이 박스 같은 경우는 자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오메가 알파, 각속도 각가속도가 0인 경우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강체에 어떤 점이 됐든지 동일한 속도 벡터를 갖는다. 여기 보면 이제 좀 과장되게 그리고 있는데, 뭐 어떤 점을 적어도 좋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상을 남겨주려고 그러는 건데, 뭐 어떤 점을 적어도 무조건 동일한 속도를 갖습니다. 모든 점의 속도는 같게 돼 있어요. 같은 벡터와 같은 크기를 갖는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휠의 롤링 문제를 들면 이 모든 점의 속도는 다 달라요. 왜? 이 오메가 때문에. 이 오메가가 만약에 변하면 이제 알파도 있는 거지. 이 오메가 알파를 가지고 회전 운동하는 강체는 그 내부의 모든 점들은 속도가 다 다르고 가속도도 다 다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회전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점의 속도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 휠이 굴러갈 때 좀 빨리 굴러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빨리 굴러간다. 그 빨리 굴러가는데 보통 이제 중심점을 갖다가 이제 그 직관적으로 중심점의 속도를 가지고 이제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접촉점 속도가 항상 0입니다. 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심점은 속도가 어떤 속도를 갖고 가고 있지만 이 접촉점 속도가 무조건 0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이제 회전 운동을 동반하는 물체가 이동할 때 속도가 빠르다고 할 때는 이제 보통의 경우 느리다, 속도가 빠르다는 게 보통 무게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게중심. 무게중심에서 벗어난 임의의 점의 속도, 가속도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이 접촉점의 속도를 계산해보면 정확히 이 관계를 이용해서 0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병준 운동은 어쨌든 모든 점의 속도, 가속도가 동일하다. 이게 병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강치가 병준 운동하면 그 이장의 질적 운동과 사실상 동일한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 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질문하면서 가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 운동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걸 우리가 평면 운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강체 평면 운동은 강체 내 한 점의 위치다. 이게 병준 운동이죠. 한 점을 잡아요. 한 점. 거기에다가 강체 내 한 직선의 회전. 이걸 우리가 회전 운동으로 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강체가 있어요. 이렇게 강체, 이미 모양의 강체가 있는데 직선 AB를 잡아봐. 이렇게 CD를 잡아봐. 그러면은 이 직선 AB, CD가 뭔가 자세가 변한다는 것이 그게 이제 회전 운동의 의미가 되는 거지. 만약에 AB와 CD가 딱 요 자세를 가지고서 이제 요 세타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병준 운동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직선 AB 또는 직선 CD를 볼 때는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양변을 미분하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베타라는 것은 이제 강체니까 항상 일정한 각도를 갖겠지. 그러면은 직선 AB의 각속도나 직선 CD의 각속도는 항상 동일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강체 내부 모든 점 또는 모든 직선의 각속도, 각각속도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각속도, 각각속도는 어떤 그 포인트화된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뭐 A점의 각속도, 뭐 B점의 뭐 각속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강체의 각속도 얼마, 강체의 각각속도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속도를 얘기할 때는 뭐 이 A점의 속도는 VA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각속도나 가속도를 얘기할 때는 첨자를 붙이지 않죠. 만약에 첨자를 붙인다면 이 첨자의 의미는 이 강체 AB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강체 AB.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장에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박스는 진자 운동을 하지만 요 링크 연결봉은 이렇게 A점이 고정축인 고정축 회전 운동을 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 강체 AB의 각속도 오메가 AB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지. 이 CD 링크 같은 경우도 오메가 CD의 어떤 각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강체의 두 점을 딱 잡았을 때 여기 보면 이제 A점이 있어요. A점. 그다음에 여기 이제 B점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이 강체가 회전 운동을 한다는 의미, 세타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의미인데, 네, 먼저 위치를 따져보면, 위치. A, B의 위치 관계를 따져보면 이런 관계가 있죠. RB 이퀄 RA 플러스 RB 오버 A다. 분명하죠. 네. B점의 위치 벡터는 A점의 위치 벡터에다가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위치 벡터를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면, 이렇게. 이때 이제, 요건 이제 VB가 되고, 요건 VA가 되고, 요건 뭐예요? 요거는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속도가 있는 거죠. 이 상대 속도를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속도 VB 오버 A를 이 강체의 오메가와 A에서 B로 가는 위치 벡터 R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식이죠. 이게 3의 사절의 결론이에요. 3의 사절, 고정축의 운동의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이다. 오메가는 그 강체의 각속도, R은 A에서 B를 바라보는 위치 벡터. 그래서 이제 강체 내 B점이라고 하면 임의의 B점이에요. 어떤 B점을 잡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강체 내 임의의 B점의 운동은 A점의 병진 운동에다가 A점에 대한 B점의 원운동을 더한 것이다. 원운동. 그러니까 A를 원운동의 중심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이렇게 원을 딱 그려보면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원운동을 하는 거죠. B점은 A점에 대해서 반지름이 R인 원운동을 하는 거죠. A점이 고정되어 있다면 A점의 속도는 0이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 강체의 모든 점들이 원운동을 하는 것이고, A점이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A점이 이동한다면 A점에 대한 B점의 원운동에다가 A점의 속도를 더하면 그게 이제 B점의 운동이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이거를 이해하면은 사실은 강체의 키네매틱스를 거의 이해한 거거든. 사실상 이해한 거예요. 사실상. 네. 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강체 내부의 두 점 사이의 그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오메가 크로스 R은 A점에 대한 B점이 상대 속도가 되는 것이고, 가속도는 이제 식이 두 개죠. 알파 크로스 R과 오메가 크로스 R 이 두 개의 합이 결국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가속도다. 요걸 이용해서 강체의 키네매틱스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어떤 주점도 상관없다. 두 점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여기 보면 A점과 B점 사이에, B점과 D점 사이에 강체 내부의 두 점이라면 이런 두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그럴 때 상대 속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상대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상대 속도는 네, 표시한 것처럼 원운동을 이해해라. A점이 고정되어 있다면 분명히 원운동이죠. 근데 A점이 이동한다. 그러면은 A점에 대해서 B점이 순간적인 원운동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순간적으로 원운동한다. 요 식의 결론이 이거죠. B점의 속도는 A점의 속도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이다. 근데 오메가 크로스 R이라는 것은 2장에서 나왔지만 평면 운동하는 경우에는 한제시열 접선 방향이다.
이 접선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이 원의 접선 방향이죠. 이게 탄젠셜 벡터. R 오메가. 이게 결국 A점이든 B점의 상대 속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B점이 여기 있다.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B점이 여기 있다. B점이 여기 있다면 그때 R 벡터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때의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속도는 방향은 접선 방향이 되겠죠. 미끄러워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오메가는 동일한데 뭐가 변했어요? R 위치 벡터 R의 길이가 R이 변했지. A에서 B로 가는 위치 벡터가 이제 포인트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축 회전 운동을 보면 자 여기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이런 강체가 이제 고정축 O에 대해서 회전을 하고 있는데 회전하고 있어요. P점은 자, 점선이 이제 그 원운동 원의 접선 원이 그렇게 P점을 딱 따라가면 이 P점을 따라가면 P점은 계속해서 이런 원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계속 오는 거죠. 강체를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이 P점은 계속해서 원경로를 따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 P점의 속도는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얘기죠.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극좌표계 또는 뭐 접선법선 좌표계에서도 동일한 식을 얻었죠. 이 장에서는 근데 각속도 각각속도의 정의가 나오지 않았지. 그때는 그냥 세타 투닷 이렇게 극좌표계의 회전 각속도 그걸 세타 다시라고 표현했고, 근데 이제 3장 강체에 들어와서 이제 오메가라는 걸 정의를 하는 거죠. 강체의 각운동을 정의하고 각운동이라는 것은 세타의 시간 변화예요. 각속도는 각가속도는 네, 이렇게 dt분의 d오메가 또는 세타의 9번 미분. 이게 이제 각가속도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진 운동에 대해서 위치 속도, 가속도 얘기하는 것처럼 네,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각도, 각속도, 각가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펜의 색깔을 좀 바꿔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정축을 갖는 회전체 내부 한 점의 운동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축을 갖는 이게 3회4 2절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임의의 점 P의 운동은 질점의 원운동과 동일하다. 네, 여러분들 따라가 봐요. 이게 이제 회전한다고 할 때 이 P점을 따라가면 이렇게 원경도를 따를 수밖에 없죠. 원경도를 따라갑니다. 그럴 때 이 P점의 속도 방향은 원경로의 접선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느냐? 따라가는 거죠. 먼저 위치 벡터를 봅니다. P점의 위치 벡터는 RP는 이렇게 표현되죠. 극좌표계에서는 이제 그 ER, 여러분들 2장에서 극좌표계 벡터는 이렇게 ER을 잡았잖아요. 또는 이제 법선 좌표계에서는 요 공률 반경, 회전 중심 방향을 갖다가 EN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벡터는 RER 또는 R-N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 위치 벡터의 미분이 속도죠. 이거의 미분. 이걸 미분해보면, 여러분들도 이 장에서도 이렇게 극좌표계에 대해서 이런 미분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질점, 이 장에서 얘기했던 질점 P는 극좌표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 R의 길이가 변했지만, 이 P가 강체 내 한 점이기 때문에 이 R의 길이는 변할 수 없죠. R의 길이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은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ER 닷, 유닛 벡터 ER 닷. 이거는 이런 결론 얻을 수 있었죠. 이거는 세타다, 이 세타다. 이렇게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고, 근데
이 세타의 방향은 원운동 케이스는 이 탄젠셜 벡터와 동일하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죠. 이거를 일반적인 벡터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또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자, 두 번째 노멀 벡터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건 0이 되는 거죠. 되고 그리고 오는 동안 강체 내 한점 P점의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 1.5가 고정되어 있다면 네, P점의 속도는 그대로 오메가 크로스 R이 될 것이고 만약에 1.5가 어떤 속도를 가지고 이동한다면 여기다 그대로 1.5의 속도를 더해주면 이것이 바로 P점의 속도가 되는 거죠. 1.5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속도 가속도가 0이죠. 그러니까 고정축 회전 운동일 경우에 강체 내 한 점 P의 운동은 오메가 크로스 R. 고정축이 없고 일반 평면 운동일 경우에는 어떤 한 점의 속도에다가 플러스 그 점에 대한 상대 속도 오메가 크로스 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너무 이거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들 저기 그 학습이 충분한 학생들은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러냐. 그런데 예, 근데 이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 많고 항상 50% 이하의 학생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 중에 조금 앞서가는 학생들은 좀 이해를 해. 예, 뭐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래서 질문을 좀 중간중간에 하고 예, 그 예습을 꼭 예습을 하세요. 예습을 해서 예습은 다시 얘기하지만 그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고 오는 게 예습이 아니에요. 그런 예습 부담돼서 절대 못합니다. 강의 노트 또는 이제 교과서를 읽어요. 이렇게 쭉 읽고 와.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져오란 말이에요. 그 이미지를 가져오고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들 수업 집중도가 훨씬 더 올라가고 질문도 생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참 예습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그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습은 그냥 그 강의 노트라도 몇 번씩 꼼꼼하게 몇 번씩 읽고 그렇게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꼭 이건 강조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렇게라도 예습을 하고 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고정축 회전 운동을 다루고 있지만 고정축 회전 운동이 아닌 일반 평면 운동의 경우에도 어떤 한 점에 대한 강체의 두 점이죠. 여기서 이제 5에다가 이제 좌표계를 딱 부착했으니까 지금 이제 이게 좌표계 원점이 되는데 강체는 이미 두 점이죠. 5점과 P점은 강체 이미 두 점이란 말이에요. 두 점 사이의 상대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이다. 오메가 크로스 R이다. 근데 평면 운동의 경우에는 평면 운동이라는 건 뭐예요? XY 평면에서 이 강체가 지금 이제 돌아다닌다 그런 얘기지. 이 평면 운동의 경우에는 R 오메가 탄젠셜 벡터로 표현한다. 이 탄젠셜 벡터의 방향은 어디예요? 이 원의 접선 방향이죠. 요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요걸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이걸 한 번 더 미분한다. 한 번 더 미분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시점의 가속도는 속도의 미분이다. 오메가 크로스 R의 미분이다. 오메가 닷 크로스 R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닷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오메가 닷 각속도의 미분을 우리가 각가속도라고 정의하는 거죠. 각가속도. 물론 이제 각속도가 0이면 각속도가 일정하면 알파는 0이지. 오메가 크로스 RP 여기 뭐예요? 여기 이거 P점의 속도죠. 네, 이거잖아요. 속도는 RP 다시. 그러니까 RP 닷에는 오메가 크로스 R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P점의 가속도는 알파 크로스 R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고정축 이론의 경우는 이제 1.5의 가속도도 0이니까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일반 평면 운동이다. 그럼 P점의 가속도는 여기다 그대로 A점의 가속도를 더해주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파 크로스 R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은 1.5에 대한 P점의 상대 가속도다. 네, 상대 가속도. 1.5에 대한 P점의 상대 가속도가 되는 거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1.5에 대한 이 시점의 상대 속도다. 상대 속도. 두 점 사이의 상대 속도. 두 점 사이의 상대 가속도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상대 속도는 항상 그 원운동의 접선 방향이지만 상대 가속도는 예, 알파 크로스 R이 결국은 2차원인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R알파의 탄젠셜 벡터를 표현할 수 있고 오메가 크로스 R, 아니, 뭐 여러분들 해보세요. 오메가 크로스 R에다가 다시 오메가 크로스 해주면 노멀 방향이 됩니다. 노멀 방향은 R 오메가 스퀘어 노멀 방향입니다. 고정축 강체의 평면운동, 고정축을 갖는 강체의 평면운동에서 임의의 점, 강체에서는 임의 질점이라고도 만들죠. 그냥 점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임의 P점의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 평면운동의 경우에는 R 오메가 탄젠셜 벡터. P점의 가속도는 알파 크로스 R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평면운동의 경우에는 R 알파의 탄젠셜 벡터 플러스 R 오메가 스퀘어의 노멀 벡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식이 계속 반복되는 거지. 네. 질문 없을까요? 교수님, 질문 예, 있습니다. 예, 그, 우렁차고 좋습니다. 만약에 각가속도랑 그 각속도의 방향이 서로 다르면은 저 제일 밑에 식이 혹시 표현이 다르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내가 잘못 들었는데 각가속도의 방향? 네, 그 알파가 각가속도고 오메가가 각속도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알파가 저기 보이는 오메가랑 방향이 반대면은 음, 저 외적을 하는 게 방향이 반대가 될 테니까 제일 그러겠죠. 밑에 네. 제일 밑에 지금 그 가속도를 표현하는 식에서 저 음. ET가 아니고 마이너스 ET로 그렇게 표현해주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회전 방향은 항상 반시계 방향을 풀어서 잡는다고 했죠. 네, 반시계 방향. 카운터 컬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리고 네, 지금 한 경우에 만약에 반대 방향이라면 이 알파가 마이너스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탄젠셜 벡터를 마이너스 ET로 접는 게 아니고 네. 알파가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그죠? 알파가. 아, 그러니까 이제 ET는 그냥 속도 방향으로 하고 음,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말씀. 그렇죠. 네. 우리가 반시계 방향을 풀어서 잡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시계 방향을. 네, 반시계 방향을 풀어서 잡으니까 탄젠셜 벡터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쪽으로 가면 이거 시계 방향을 풀어서 잡았을 때는 탄젠셜 벡터가 아래로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서 응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탄젠셜 벡터를 잡을 때는 반시계 방향일 때는 이쪽 방향이죠. 탄젠셜 벡터가. 근데 이 시계 방향으로 잡으면 이쪽 방향이 탄젠셜 벡터가 되는데 지금 이제 일관적으로 이 카운터 컬러가 이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다고 생각할 때 지금 질문한 얘기는 만약에 이게 시계 방향일 때는 오메가가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오메가가 뭐 10 라디안 퍼 세크다. 근데 이게 이렇게 돌고 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떤 마이너스를 갖고 있죠. 뭐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뭐 마이너스 15 라디안 퍼 세크라는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이제 네, 오메가와 알파의 값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됐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키네매틱스 문제를 풀 때 오메가 알파를 정의하고 문제를 풀어서 만약에 오메가 알파가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그 의미는 뭐예요? 플러스,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정의했지만 풀어보니 사실은 무슨 얘기예요? 시계 방향이 답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오메가와 알파의 방향을 처음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무조건 이제 일관적으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벡터를 잡아.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풀었어. 근데 오메가가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 운동은 시계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일관적으로 일단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문제를 푼다. 근데 결과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그 운동은 시계 방향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회전 벡터의 미분. 이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그래서 제너럴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 회전 벡터의 미분의 개념을 잘 잡으면 사실은
이 개념으로 모든 키네매틱식은 다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여러분들 2장에서 보는 그림이 이런 거잖아요. 여기 어떤 질점 P가 있어. 근데 질점 P를 바라보는 것은 R이라는 위치 벡터잖아. 근데 이 세타가 변하잖아. 그러니까 R은 회전하는 벡터죠. 분명히 회전하는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전하는 벡터의 이 미분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디퍼런셜 모션이라는 것은 회전 벡터의 미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미분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요두 6쪽과 7쪽은 회전 벡터의 미분 개념으로 결국 강체 키네매틱스를 설명한 그 슬라이드가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어렵다고 느끼면 그냥 스킵해 버려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 이 강의를 하다 보면 그냥 강의자 입장에서는 아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학생들의 이해가 도움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넣는데 근데 수강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그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많이 느끼거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 이렇게 의욕이 많은 학생들은 6쪽, 7쪽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럴 경우에 결론적으로 6쪽, 7쪽에 대해서 시험 문제 안 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학습 부담이 되면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에 있는 예제나 연습 문제를 풀 때 있어서 6쪽, 7쪽을 6쪽, 7쪽의 내용을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6쪽, 7쪽을 이해하면 훨씬 더 그 키네매틱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죠. 그 벡터의 미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쪽, 7쪽을 슬라이드에 넣어놓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혹시 부담되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예. 스킵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전 벡터의 미분 개념은 뭐 공유를 했으니까 어쩜 점 P가 있다는 거예요. 점 P가 있는데 이 P의 미분이 뭘까요? 그러니까 질점 P까지 위치 벡터의 미분이 그게 속도죠. 이거죠. 이게 속도예요. 속도인데 그 속도 R의 미분, 그러니까 회전하는 벡터 R의 미분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R이라고 표시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이 길이, 벡터의 길이의 변화라는 거예요. 벡터의 길이 변화. 그리고 오메가 크로스 R은 방향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 변화. 이 방향은 근데 이 R 벡터와 오메가 벡터 동시 수직인 방향이다. 그러니까 R에서 오메가로 이렇게 오른손을 가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오메가 크로스 R이죠. 방금 얘기했던 강체 운동은 어떤 경우냐면 얘가 0인 경우죠. 왜? 강체에서의 R의 길이는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P점이 O점과 P점의 상대 거리는 항상 일정한 그게 강체지. 그러니까 길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R은 0이 되고 요것만 존재한다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2장에서 다루었던 질점의 문제에서 이 질점이 이 빨간색 경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로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어떤 그 질점의 속도라는 것은 그 경로의 접선 방향이거든. 이게 접선 방향이죠. 이 접선 방향인데 이 접선과 이 접선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걸 또 혼란스러워 하거든. 이걸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미분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미분을 했냐면, 여기에, 여러분들 2장에서 극적 표계를 다룰 때 극적 표계에서의 속도를 이렇게 표현했죠. R.ER 플러스 R 세타다 ET 또는 뭐, 요게 이제 E 세타 같은 거였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이제 회전 벡터의 미분에 대입하면 그대로 유도가 되죠. 이렇게 되면. 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R. 이거 DT분의 DR은 왜 DT분의 D는 고정좌표기에 대한 미분이라는 의미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는 이건 회전좌표기에 대한 미분이라는 개념이거든. 이건 이제 3회 6절에서 주로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네. 강체 내에서도 이 길이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강체 표면에서 뭔가 움직이는 어떤 물체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 그 회전 벡터에 대한 미분,
회전 벡터에 대한 미분, 그러니까 회전 벡터에 대한 상대 속도를 추가해 주면 된다는 것이 그게 이제 그 3의 6절의 그 개념이거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회전 벡터의 미분 개념으로 대입하면 오히려 이해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전 벡터가 위치 벡터일 경우에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집어넣으면, 자, 요거는, 자, 요건 이제 3의 6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예, 예.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요 아래 길이가 일정하다. 요거였죠. 요게 전장의 결론이었죠. 그러니까 원점 5에 대한 P점의 상대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이었잖아요. 근데 그건 R의 길이가 일정한 경우였지. 근데 R의 길이가 변한다. 그럼 그런 길이 방향으로 라운드 T, 라운드 R, 즉 회전좌표계에 대한 미분이 존재한다. 회전좌표에 대한 미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지금 위치 벡터가 R, ER인데, 자, 위치 벡터가, 예, 위치 벡터가 R, ER인데, 요걸 절대좌표계에 대해서 미분하면 R 닷 ER 플러스 R, ER 닷이었죠. 근데 회전좌표계, ER이 회전좌표계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좌표계에 대한 미분은 유닛 벡터의 미분이 없는, 그러니까 회전좌표계에서 관측되는, 또는 회전좌표계와 같이 운동하는 사람, 회전좌표계와 같이 운동하는 관측자가 느끼는 속도. 말이 어려워지죠? 네. 이게 3회 6절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지금 학습이 된 학생들은 내 말이 좀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VP 렐러티브라고 표시된 것은 3회 6절에서 얘기하는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를 의미한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이 회전 벡터의 미분의 원리에서 길이 방향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A 벡터가 위치 벡터가 아니라 속도 벡터일 경우에는, 자, dt분의 dv 있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v, 이렇게 vp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3의 6절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의 6절에서 결론식이 나오는 거거든. 예. 이 내용이 부담이 되는 학생들은 그냥 패스해도 좋다. 예.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잘 학습을 해서 요 회전 벡터의 미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키네매틱스의 그 속도식, 가속도식을 유도해 봐라. 반드시 해보기 바랍니다. 그럼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2장에서는 그 물체 이동 경로가 요 빨간색 선을 따라서 물체가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동 경로잖아. 그러면은 그 질점의 속도라는 것은 이 이동 경로의 접선 방향이라고 했죠. 이 방향이 경로의 접선 방향이죠. 이건 이제 경로의 접선 방향. 경로의 접선 방향. 이게 고정좌표계에 대한 그 질점의 속도예요, 속도. 속도 방향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떤 도로가 됐든지, 뭐가 더 좋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강체에서 어떤 두 점의 상대 속도 개념으로 보면은, 이 원점 5에 대한 질점 P의 상대 속도는 이게 원이죠. 이게 원이에요. 자, 지금 이 원의 접선 방향이 오메가 크로스 R이죠. 그러니까 이 접선 방향과 이 접선 방향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울까봐 좀 우려스러운데, 자, 속도는 경로의 접선 방향이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게 질점이 됐든 강체가 됐든 어떤 경로가 있단 말이에요. 경로에 무조건 접하는 방향이 고정접촉에 대한 속도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체의 두 점을 생각하면은 그 두 점 사이의 상대 속도는 원의 접선 방향이다.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2장을 지금 학습했잖아. 2장의 질점의 키네매틱스를 학습하고 지금 3장으로 넘어왔잖아요. 3장에서 지금 학습하는 개념으로 2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해가 사실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문제를 좀 내보면은, 이제 시험 문제를 내보면은 3장 문제 따로 2장 문제 따로는 푸는데 3장의 관점으로 2장 문제를 딱 바라보라고 하면 못해요. 그건 이제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 패턴에만 익숙해진 거지.
비슷한 노테이션, 비슷한 패턴이면은 기계적으로 딱 푸는데 이걸 살짝 뒤집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개념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은 완전히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깊이 있는 학습을 해야만 그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므로써 이제 그 개념이 이제 분명해지는 건데, 네, 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3장에서 나오는 키네틱스 개념을 2장에 대입해서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장에서 이해했던 극좌표계, 접선, 법선, 좌표계가 사실은 그게 딴 얘기가 아니고 3장에서의 강체의 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되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강체 키네매틱스의 그 원리가 분명히 이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자리 잡을 거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그 2장의 질점의 곡선 운동을 자, 지금 이제 그 고정축 운동에서 유도했던 오메가 크로스 R, 그 고정축 운동에서는 결론이 이거였죠. P점의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 만약에 1.5가 운동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점의 가속도는 1.5에 대한 P점의 상대 가속도는 알파 크로스 R 크로스 오메가 크로스 R인데, 만약에 1.5가 이동하고 있다. 그럼 1.5의 가속도를 더해주면 되죠. 요게 결국 3장의 결론이거든. 이 강체 키네매틱스의 결론은 이 두 식입니다. 요식과 요식이 결론인데, 이걸 2장에서의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P가 이 강체 형상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2장에서 문제에서는 전 P만 딱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강체라는 그림을, 그렇죠? 네. 극좌표계 다룰 때 이 강체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P점이 2장에서의 극좌표계에서 다뤘던 그 질점 P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장에서 극좌표계에서 속도를 유도할 때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었죠. 이런 식. 2장에서 질점 P의 가속도를 얻을 때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었죠. 이건 기억 그대로 적은 거거든. 이렇게. 네. 이걸 이제 강체 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이걸 반드시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VP 렐러티브, AP 렐러티브라는 것은 이제 회전좌표에 대한 상대속도 3회 6절의 내용인데, 회전좌표에 대한 상대속도군요. 예.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제 고정축을 갖는 강체 내부의 전 P의 운동을 얘기할 때는 벡터 길이가 변하지 않는 경우였죠. 그러니까 R 이 얘기 무슨 얘기야? R R2 0이라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R R2 전부 0인 경우가 바로 이 케이스죠. 이게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인 경우가 바로 이 케이스죠. P점만 바라보면. 그러니까 2장에서 극좌표계를 다뤘을 때 P점의 운동은 이 R의 길이가 변하는 경우였지. 이 P점이 뭐 날아가는 비행기일 수도 있고, 날아가는 공일 수도 있고, 어떤 그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스케일이 좀 커서 그렇지. 근데 지금 어떤 케이스예요. 지금 R의 길이가 일정한 경우다. R의 길이가 일정한 경우. 그래서 요것만 남는 거죠. 1.5에 대한 전피. 강체 내부의 전피의 운동은 속도는 요만큼. 가속도는 접선 방향 선분 플러스 법선 방향. R의 길이가 변하는 경우는 이건 2장에서 얘기했던 극좌표계에서 여러분들이 유동했던 속도식, 가속도식이었죠. 잘 학습해서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은 이제 시험 문제를 잘 풀어서 이제 그 좋은 점수를 얻어서 이제 뭐 결국 A 학점을 받는 게 여러분들 목표잖아. 그런데 이제 방금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를 생각하면서 풀으라는 것이 이제 강조하는 건데 많은 문제를 풀잖아. 숙제 문제도 많고 뭐 사배수 문제를 쭉 풀다 보면 이제 안 풀리지. 당연히 안 풀리죠. 그 응용력을 자꾸 길러 나가는 건데 이 기본적인 원리를 자꾸 생각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좀 끈기가 필요하다. 그게 여러분들 동력학 실력을 늘리기 위한 비결이라는 비결이 될 겁니다. 그래야만 A 학점이 나올 거예요, 아마. 꼭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을 사실상 뭐 다 복습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일반 평면 운동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제너럴 플레인 모션은, 뭐, 제너럴 플레인 모션이 다른 게 아니고, 자, 이 고정축 회전 운동에서 이 고정된 축이 없는 경우가 그게 일반 평면 운동이에요. 고정된 축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속도와 가속도가 0인 점이 없는 경우가 그게 일반 평면 운동이 되는 거지. 그럴 경우에는 이 원점 5의 속도를 집어넣으면 그게 강체의 임의의 피점의 속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점 5의 가속도를 집어넣으면 그게 임의의 점 피점의 가속도가 되는 거지. 그 얘기가 이제 이게 3의 5절 내용입니다. 3의 5절 내용이 그거예요. 네.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강체의 평면 운동을 해석한다고 할 때 아까도 그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하는 강체 내부의 특정 위치, 특정 포인트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점의 속도, 가속도가 다 다릅니다. 네. 회전 운동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 알파가 존재한다면 뭐 식을 봐도 분명하죠. 이 식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VP가 R오메가의 탄젠시이고, 그 다음에 AP가 이렇게 R알파의 탄젠셜, R오메가 스케의 노말인데, 만약에 오메가 알파가 0이 아니라면, RH에 따라서, P점이 여기 있을 때는 R이 이거지만, 만약에 P점이 여기 있다면 R이 이거잖아요. R. 여기 있다면 또 R. 여기 뭐, A점이 있다. 그럼 여기 RA가 되고, 이건 B점이라면 RB가 되고. 그러니까 각각 그 강체 내 어떤 특정 포인트까지의 위치 벡터 R만 계속 변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위치 벡터 R이 변하고 이 강체의 오메가 알파는 동일하죠. 동일한 강체 내에서의 오메가 알파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 어떤 포인트까지의 위치 벡터만이 변하고 있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강체의 모든 점의 속도, 가속도는 다 다르죠. 왜 달라요? R이 다르기 때문에. R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지. 여기에서 R이 다르기 때문에. R이 다르기 때문에. 오메가 알파는 동일하죠. 같은 강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면운동, 평면운동이라고 특별히 제안한 것은 뭐냐면은 그건 이제 뭐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만약에 어떤 임의의 점 P의 상대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이고 이건 뭐예요? 원점에 대한 P점이 상대 속도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렇게 이제 벡터식으로 표현됐을 때는 이게 2차원 문제이든 3차원 문제는 상관없죠. 무슨 얘기냐면 오메가와 R이 3차원 벡터이건 2차원 벡터이건 이건 동일한 식이죠. 그런데 이제 평면 운동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강체가 어떤 이 노트북 화면이라는 이 평면에 이렇게 굴러다닌다. 또는 이렇게 회전 운동한다. 그러면은 오메가는 항상 어디에요? 오메가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면 운동한다는 의미는 K 방향이지, K 방향. K 방향이라는 것은 이 화면에서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한다고 했어요. 반시계 방향을. 그러니까 오메가 알파 방향은 항상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라는 거잖아요. 항상 수직인 방향. 그렇게 따지면은 오메가 크로스 R은 R 오메가의 탄젠셜 벡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알파 크로스 R은 R 알파의 탄젠셜. 오메가 크로스 R은 R 오메가 스퀘어의 노멀이 된다. 왜? 그 회전 벡터의 방향이 그 평면의 수직이기 때문에, 평면의 수직, K 방향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 크로스 R은 2D, 3D, 그러니까 2차원 문제, 3차원 문제를 망라하지만 특별히 평면 운동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평면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만 문제를 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이 평면 운동에 대한 해석, 우리가 이 해석이라고 표현을 어널리시스 해석이라고 했는데 해석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야. 그러니까 키네매틱스 문제는 위치, 속도, 가속도, 시간 중에 뭔가를 알려주고 뭔가를 구하라고 해요. 일부 정보를 주고 나머지 값들을 구하라 이거야. 뭘 이용해서? 키네매틱스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 관계식이 뭐예요? 결국 이거예요, 이거. 네, 이 두식이. 속도식, 가속도식을 이용해서 이 일부 정보를 알려주고 일부 정보, 나머지 정보를 구하라. 그게 이제 이른바 해석이라는 겁니다, 해석. 그런데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는 이제 그 벡터의 방향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얼마였다. 근데 방향을 알려주지 않아. 그때는 방향까지 구해야만 그 속도 벡터를 정확히 구한 거죠. 네, 2장, 3장의 모든 키네매틱스 문제는 그렇습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 거기에 이제 시간이 들어갈 수 있죠. 시간. 위치, 속도, 가속도, 시간. 이 네 가지 중에 뭔가를 구하라고 할 것이다. 네, 그것이 이제 키네매틱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강체의 두 점에 대한 상대 속도 개념, 그다음에 상대 가속도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다음에 좌표계에 대한 개념이죠. 접선, 법선, 좌표계에 대한 개념. 2장에서는 극좌표계에 대한 개념, 이 좌표계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 좌표계가 왜 필요하냐면 결국은 그 점과 점 사이의 키네맥스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좌표계가 필요한 거거든. 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평면운동 해석에서는 이제 세 가지 방법론이 나오는데 사실은 핵심은 이거야. 요거 상대운동에서 지금 계속 상대운동, 렐러티브 모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알면 사실 이거는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운동 해석법이라고 했는데 절대운동 해석법은 굳이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대운동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도 어떤 기하학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상대운동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면 절대운동 해석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눈에 너무 뻔하게 보이거든. 그리고 이제 순간중심법, 순간중심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순간중심에 대한 개념도 상대운동에 대한 개념을 알면 이건 그냥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냥 눈에 보여, 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은 이 3의 5의 2절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절대운동 해석법과 순간중심법은 조금 문제에 따라서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기하학적 구속 조건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순간중심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실마리가 조금 더 쉬워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 상대운동 해석법에 대한 개념만 분명히 하면 1번과 3번은 그냥 나오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마치 세 가지 방법론이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상대운동의 개념에 바탕을 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진도가 그래서 이제 교과서 순서가 이런 식으로 이제 3회, 5회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일단은 3회, 5회 1절에서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구속 조건을 구해보고 구속 조건을 이용해 구속 조건을 유도하고 구속 조건의 양변을 미분해
네, 그럼 그게 사실 이제 속도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풀게 되고, 355의 이절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상대운동 개념이죠.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슬라이더 크랭크 기구의 예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플라이휠을 보면 이제 여기 고정추 회전 운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스톤 같은 경우는 그 병진 운동만 하고 있죠. 이쪽 방향 아니면 이쪽 방향. 그죠? 피스톤은 병진 운동만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연결봉, 커넥팅 노드는 자, 이 중심을 바라보면 중심의 병진 운동에다가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의 조합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일반 평면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슬라이더 크랭크 기구는 이 세 가지 강체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플라이휠의 순수 회전 운동, 그 다음에 커넥팅 노드, 연결봉의 일반 평면 운동, 그리고 피스톤의 병진 운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보면은 이제 문제를 푸는 순서가 보면은 자, A점과 B점을 보면 이 A점과 B점은 커넥팅 노드의 양 끝점이죠. 그런데 A점은 플라이휠과 점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 B점은 피스톤과 점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플라이의 중심을 여기 C점이라고 있는데 C점과 A점 사이에 키네매틱 관계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점과 B점의 키네매틱 관계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B점의 속도 가속도는 그냥 구할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 강체의 그 키네매틱스 문제를 푸는 패턴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여기서 정보를 알려주죠. 예를 들어서 플라이휠이 지금 플라이휠이 뭐 100라디언 퍼 세컨으로 돌고 있다. 그러면 커넥팅 노드의 각속도와 각각속도를 구하라. 뭐 이런 식이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커넥팅 노드가 어떤 오메가 일자가 알파는 0이겠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럼 A점의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왜? 고정추 회전 운동이니까 A점은 접선 방향의 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 A점에 대해서 B점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VB는 VA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이지. 근데 이 R은 뭐예요? R은 A에서 B로 가는 이 위치 벡터 이 R이란 말이에요. 이 오메가는 뭐예요? 이 오메가는 이 커넥팅 노드의 오메가죠. 그러니까 이 플라이휠의 오메가와 커넥팅 노드의 오메가는 완전히 다르죠. 왜? 다른 강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노테이션을 표시를 해줘야 되죠. 이건 오메가 OA라고 하든지 이 커넥팅 노드는 오메가 AB라고 하든지 이렇게 다른 강체니까 오메가는 달리 표시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피스톤 같은 경우는 병진 운동만 하니까 피스톤의 오메가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양변을 비교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미지수를 이제 구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상대 운동의 개념이죠. 강체 내에 두 점 사이의 속도 관계, 가속도 관계.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강체로 구성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공유점, A점과 B점은 지금 공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이휠의 운동에서 구한 A점의 속도나 커넥팅 노드의 뭐 어떤 키네매틱 관계에서 구한 A점의 속도나 같은 A점이니까 그 속도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미지수를 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체 키네매틱스 문제를 풀 때 요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요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사실은 이제 강체 키네매틱스는 뭐 제대로 이해했다. 그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고 좀 더 단순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여러 개의 강체로 이루어진 문제를 그 키네매틱 관계, 그 속도 관계, 가속도 관계 핵심은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죠. 두 점 사이에 그 개념을 이용해서 뭔가 미지수를 구할 수 있으면 2장, 3장의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요 그림을 딱 갖다 놨는데 요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신속 정확하게 풀었는데 답이 틀리면 꽝이지. 항상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동력학이 특히 그런 그 경향이 있는데 나는 잘 풀었는데 이상하게 점수가 안 좋아. 왜 그럴까요? 답이 틀린 거죠. 그럼 그건 뭘까요?
개념은 있어도 이제 계산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고, 나는 열심히 풀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개념이 잘못됐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개념과 이 계산 능력은 서로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야. 주로 수업에서는 이제 개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만 열심히 듣는다고 독력하고 문제를 잘 푼다는 것은 그건 완전 착각이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에서는 개념을 접근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므로써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피라미드 원리를 적용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서 계산 능력이 나오지.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여러분 중에 나보다 문제 잘 푸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뭐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만큼 문제를 뭐 여러분들 때 동력학 학부 때 배울 때는 풀었겠지만 지금 풀겠어요? 그렇게 안 풀 거잖아.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문제 잘 풀 수 있지. 그래야 되지. 또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야. 내가 볼 때.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수업을 열심히 들어라. 근데 수업 열심히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절대로 여러분들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수업을 소홀히 들으라 그 얘기도 아니야. 그것도 오해하면 안 되지. 예. 네. 하여튼 이 개념과 이 계산 능력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잊지 말고 수업을 열심히 들 때 문제풀이를 통해서 응용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 예. 어떻게 뭐 시간이 다 됐네. 예. 요새 3장은 뭐 수요일 날 하고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 추석 연휴더라고. 다음 주 수요일은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번 수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3장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사실 오늘 얘기한 내용이면은 그 3장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접근할 수가 있거든. 나머지들은 결국 이제 문제를 통한 그 응용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기본적인 피라미드 속도식, 가속도식이 결국 핵심이고, 그걸 계속 이제 문제 계속 이제 적용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나머지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자, 어떤 교과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운동해석법, 상대운동해석법, 그 다음에 순간중심법,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적었네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메커니즘이라는 게 보통 경우 막대, 영어로 로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퀴, 휠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도 딱 그런 경우잖아요. 이 플라이휠도 이쪽에 이제 그 바퀴잖아, 바퀴. 그 다음에 이제 로드 같은 경우 막대. 이 막대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경우를 우리가 로드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런 그 막대와 바퀴의 조합으로 된 메커니즘이 거의 대다수죠. 여러분들 그 교과서의 연습 문제를 보더라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로드와 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휠의 회전 운동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막대 운동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교과서에 있는 예제들도 대부분 그런 예제들이다. 자, 그래서 상대운동 해석법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두 점 사이의 상대운동 개념을 이용하는 것인데, 어떤 강체 내부의 임의의 B점의 운동은 임의의 A점의 병진 운동 플러스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운동. 이 상대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원운동이죠. 원운동이죠. 내가 또 시간 조절을 못해서 3회 5회 1절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고 말았네. 자, 바퀴의 롤링. 자, 예제 3회 보면 바퀴의 롤링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 또 한 번 더 적었습니다. 바퀴 운동에 대한 이해가 강체 키네매틱스의 핵심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휠 운동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5장 이후에 이제 카이네틱스 문제를 풀 때도 휠 운동에 대한 키네매틱스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가 부실해서 카이네틱스 문제에서 카이네틱스 문제를 잘 못 푸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휠이 굴러갈 때, 이 휠을 구성하는 중심점, 원주상의 한 점, 접촉점, 이런 점들의 속도, 가속도 관계,
그거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겠다 그런 얘기예요.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휠 운동을 보면 예제 3회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A점을 따라가면 이런 이제 경로를 따라간다는 건데 이렇게 따라갑니다. 네, 결국 의미야 A점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따지는 거죠. 네. 접촉점일 때는 속도가 0으로 떨어집니다. A점이 접촉점 위치였을 때는. 근데 가속도는 아우르메가스카의 항상 이렇게 지면의 수직인 방향을 가리킨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막대 회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슬라이드 크랭크 메커니즘 예제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상대 운동 해석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죠. B점의 운동은 A점의 병진 운동 플러스 A점이나 B점의 상대 운동, 즉 원운동이다. 상대 가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를 유도한다 할 때 상대 가속도인데 상대 가속도는 접선 방향 성분과 법선 방향 성분의 조합이다. 또 막대에 대한 예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바퀴 롤링에 대한 가속도를 구해보면 이런 관계를 갖는다. 바퀴 굴러가는 문제가 참 많다. 자, 원이 경사면에서 굴러가거나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거나 자, 이 실타래처럼 이렇게 이게 돌아가면서 질점은 떨어지고 얘는 굴러 올라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죠. 경사면을 굴러가거나 올라가거나 평면을 굴러가거나 이렇게 어떤 로프를 따라서 이 휠이 올라가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 중심점 그죠? 딱 탑포인트 바텀 바닥점 이런 점들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만 키네매틱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슬라이드 크랭크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순간중심법이 나오는데 순간중심법 이런 순서로 쭉 되어 있습니다. 바퀴 롤링 문제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걸 바퀴를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여기 선명하죠? 왜 그럴까? 접촉점 속도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접촉에는 상대 운동 개념이 나와요. 그건 이제 강체 내부에 있는 점이 이 길이가 변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슬롯이 있어가지고 핀이 이렇게 따라가 봐. 그럼 분명히 이 점은 강체 내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R벡터의 길이가 변하고 있잖아. 예.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관계를 통해서 회전 접촉에 대한 상대 속도를 유도할 수 있다.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3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수업은 끝났고 자유롭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비디오를 다 켰으면 좋겠네. 지금 10사람도 안 켰네. 50명 중에 지금 10명도 비디오를 안 켠 것 같아요. 비디오 한번 다 켜고 한번. 예, 지금 자유스럽게, 물론 저기 나가도 좋아요. 네, 질문 있는 학생들만 남아서 자유롭게 질문하기 바랍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오늘 과제는 음. 과제? 오늘까지가 제출 기간인가요? 그러겠죠. 예, 오늘 네. 뭐 따로 가능한 시간 시간, 제한은 없는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 물어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일주일이니까 오늘 자정 12시라고 볼 수 있는데 내세요. 여기 내가 TA들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여기 하여튼 오늘까지 시간 맞추려고 노력하고 부족하면 뭐 내일까지라도 내일 뭐 시간 못 지켜서 난 안 내고 말겠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되는 대로 첫 번째 시험은 감점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웬만하면 첫 번째 저기 과제는 늦게 냈다고 듀데이트를 좀 저기 지키지 못했다고 감점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하여튼 내세요. 가능한 한 네.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해라. 네. 그건 숙제에 관한 거고. 다른 질문 없을까요?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좀 준비해서 수요일은 좀 질문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